안녕하세요. 네, 신구로입니다. 네, 자, 오늘 저번에 얘기가 좀 길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붙어가지고 저번에 얘기가 길어졌으니까 오늘은 수족관이랑 이제 물차 1인 창업일 경우에 우리가 1인 창업 시리즈니까 1인 창업일 경우에 자, 내가 물차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차의 얘기를 대한 걸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물차. 내가 물차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그리고 이득인지 아닌지 요즘에 또 세상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시세를 굉장히 알기가 편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격수는 마찬가지로 그때 말씀드렸듯이 가락이 좀 비싸고 노량진이고 밑으로 오면은 소래 그 좀 넘어가지고 그쪽이 좀 더 비싸고 연안부두가 지금 제일 쌉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전국 시장을 따졌을 때도 연안부두가 좀 많이 싼 편이에요. 그래서 인천에 횟집이 좀 상대적으로 횟집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받아서 쓰시는 분들은 거의 차가 인천에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문용어는 아니죠. 옛날에 그 잔재인데 낙가마라고 하죠. 낙가마라고 많이 하는데 물건을 그러니까 옮겨다 파는 사람들을 낙가마라고 합니다. 팔업집. 거의 다 그러니까 서울 그쪽은 낙가마를 다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차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기준을 10마리 정도로 잡고 싶어요. 10마리 정도. 10마리 내지는 15마리. 내가 하루에 판매되는 양이 고기 마리수로 10마리나 15마리가 넘는다면 물차를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족관은 그거잖아요. 수족관이 처음에 1인 창업으로 했을 때 수족관은 중간에 늘릴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수족관이 가뜩이나 이제 1인 창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6평 이상은 가진 않았을 거예요. 16평 이상이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동선이 길어지게 되면 이게 서빙도 그렇고 혼자 하는 거라면 서빙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밖에 이렇게 동그란 그 초밥집처럼 그런 걸로 만들어놨다고 이렇게 참치집이나 이런 것처럼 네모나게 중앙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이 이제 남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응대하기가 상대적으로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1인 창업은 제일 좋은 게 벽을 하나 두고 막아놓고 그리고 이 디귿자로 이렇게 사람들을 볼 수 있게. 왜냐면 뒤까지 보면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테이블을 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약간 응대를 하는 게 지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수족관을 아마 거의 다 모든 분들이 밖에다 둘 거예요. 한 2개 정도. 2개나 3개. 처음에 시작할 때 2개를 두는 게 거의 맞고 근데 3개로 뒀을 때가 거의 풀일 거예요. 풀인데 3개를 두셨다면 늘리지는 못합니다.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거기서 더 늘어나면 뭐 이게 배달이 됐던 뭐가 됐던 늘어나면 이제 매장에서 받을 수 있는 건 회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상대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근데 배달이 늘어나게 되면 내가 보관해야 되는 고기수도 많기 때문에 수족관이 상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수족관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낙가마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내가 갖다 주는 사람에 대한 이게 좀 더 커질 텐데 왜냐면 자주 와야 되니까 그러면 마리당 그냥 2,000원을 잡는다고 봅시다. 그 사람이 마리당 2,000원을 붙인다고 하면은 마리당 그러면 뭐 15마리라고 하면 3만원이에요. 3만원씩 30일을 따진다고 하면은 90만원이에요. 일단 한 달에 그 사람한테 나가는 비용만 낙가마한테 90만원에 그리고 내가 갔을 땐 그러니까 90만원 세이브 할 수가 있는 거죠. 1년이면 1,080만원입니다. 1,080만원. 네. 그리고 2년이면 2,160만원이에요. 차값 한 대가 딱 나옵니다. 차값 한 대가 딱 나와요. 자, 그렇게 따졌을 때 그 차값만 생각해서라도 2년 어차피 저희가 할 때 계약은 거의 다 2년으로 하잖아요. 1년 계약 받아주는 데도 어차피 거의 없고 계약은 거의 2년으로 갱신으로 다 하셨을 텐데 가게는 그리고 이런 그 공장은 거의 5년 계약이 기본이고 거의 5년 계약으로 하는 데가 많고 식당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의 2년 계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 그 상가 주인들도 1년 계약을 굉장히 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면 권리금은 상가 주인이 가지는 게 아니고 그 식당 한 사람이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졌을 때는 내가 15마리가 하루에 넘어간다 하면은 물차를 사시는 게 이득입니다. 아 가기 귀찮아요 뭐예요 인건비랑 주유비 빠지면은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건비라는 거는 일을 내가 했을 때 그러니까 경제활동 돈을 버는 행위를 했을 때 계산할 수 있는 게 인건비인데 내가 우리 가게가 횟집은 아침부터 오전부터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전 시간은 솔직히 좀 벼요. 그리고 횟집이 새벽까지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좀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새벽까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낮에 돌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 힘은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수산집의 특성이 뭐냐면 24시간 가동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가 일이 끝나고 퇴근하는 길에 고기를 사려놓고 가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푹 자고 와가지고 시작을 해도 되고 그거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드는 인건비를 빼더라도 가서 내가 한 마리당 3,000원이나 2,000원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면 저는 물차를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거리라면요? 만약에 수산시장이나 그러면은 직접 가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보관을 못하니까 멀 때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2시간 이내의 거리라면 무조건 물차는 있어요. 승용차로는 한계가 있고요. 그러면 그런 도매집 광어나 뭐 화업하는 도매집에서는 계약을 하면은 하루에 뭐 15마리 이상씩 끄겠다 가져다 달라면 안 갖다 주네? 가져다 주는 데가 있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 배달비는 붙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베스트긴 해요. 그 정도 만약에 양이 되니까 내가 수족관을 좀 늘릴 수만 있다면 3일치를 보관할 수가 있다면 그거는 15마리가 아니고 45마리이기 때문에 45마리 정도 되는 수량을 가지고 지금 이런 도매집을 간다면 배달 다 해줄 거예요. 좀 큰 화업집들은 다 배달을 해줍니다. 그렇게 따질 때는 물차를 안 사는 게 이득일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집들은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게 이득인데 가까운 집이 아닌 애매한 위치 먼 데는 애매한 데는 마찬가지로 낙가마를 붙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달비를 따로 받는 데가 있고 왜냐면 인천 지역은 다 무료예요. 인천 지역은 다 무료인데 이제 서울 거는 뭐 3만 원, 이제 용인까지 가면 뭐 5만 원, 뭐 수원도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가격이 어차피 돼 있습니다. 인천에서 갈 수 있는 게 뭐 밑에까지도 다 돈 주면 다 가요. 돈 주고 고기 쓰면 다 가긴 하는데 갈 때 이제 유류비, 통행료 이런 게 다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건비를 또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달비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갈 때 금액이랑 그때 금액이랑 이게 같이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가 유통가게를 했을 때도 배달 가격은 따로 받았어요. 저는 궁금한 게 어종이 많잖아요. 그죠, 그죠. 어종마다 그러면은 그 낙가마들이 받는 가격이 다른가요? 붙이는 가격이? 아니면 키로수로 붙이는 건가요? 키로수로 붙이는 게 굉장히 다 이게 국룰이긴 한데 왜냐면 요즘엔 다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예외인 것도 있습니다. 예외인 것들은 뭐냐면 방어, 대방어 특히나 대방어 그리고 참돔, 돌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전어, 새우 같은 것들. 새우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다 마찬가지인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즘엔 많이 없을 거예요. 새우는 굉장히 물치기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래요? 네, 새우는 정말로 물치기가 많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새우가 튀기 때문에 새우는 망에서 이렇게 무게를 재지가 않습니다. 보통적으로 다 가시면 알겠지만 이런 쓰레기통 같은 그런 파란색 이제 큰 들통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하기 전에 일단 물을 다 털어가지고 보여줘요. 물을 다 털어가지고 보여준 다음에 물에서 이제 탈탈 털어가지고 새우를 이렇게 딱 넣어줍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나갈 때를 봐야 돼. 이 넣을 때도 통 자체를 이렇게 물통에 던져줘요. 이렇게 물이 많이 다녀요. 상당히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저울 무게로 적어도 한 3, 4kg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직접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하면서 아, 당하면서 다 배운 거 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노하우를 이제 네. 아 그게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새우가 애매한 게 새우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광어나 도미나 우럭이나 여러분들 받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키로수 확인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족관은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갖다 준 데가 내가 인천이고 양이 좀 된다면 갖다 준다고 하면 말 그대로 베스트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얘기했죠. 그게 아니라면 가는 게 난데 거기서 조금 더 내가 좀 더 벌고 싶고 좀 부지런하다 싶으면은 직접 가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중량이나 이런 부분은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고요. 여러분들 그 여기 옛날에 제가 일할 때 이런 분들 많았어요. 이제 광어가 물건이 오잖아요. 이게 주인들도 모릅니다. 광어가 얼마나 로스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물차가 오면 뜰채로 떠가지고 이렇게 막 넣거든요. 그러면 그 다 뭐라고 그러죠? 그 사무장님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옛날에 그런 사무장님들은 광어를 옮길 때 자기 물차에서 이렇게 되게 기술적으로 많이 이렇게 몇 마리씩 많이 가져가셨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많고 좋은 차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사시지 않나요? 아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피하시려면 어찌됐든 이 공정하게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이게 지난 잘못된 시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시기는 아니지만 이제 호황이었던 그 시절부터 이어오던 게 있어가지고 그런 버릇들이 남아 있어서 주류는 이제 주류 카드가 생기면서 미수라는 시스템이 아예 사라졌어요. 근데 수사는 아직까지 그러진 않습니다. 많이 낮은 거죠. 예전보다는 아니죠. 수사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많아요. 뭐냐면 손님이 받는 게 이제 우선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매집들. 그리고 저는 딱 진짜 젊으신들, 어르신들은 뭐 예전에 그렇게 사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젊으신 분들은 진짜 돈 내고 사셔야 돼요. 내가 물건을 써가지고 사가지고 하면은 급하고 바쁘면은 입금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루 늦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안 되면 제 돈 내고 재구매하셔야 좋은 물건 받을 수 있고요. 맞아요. 요새는 네. 미수 안 깔고 바로바로 해주면은 알아서 좋은 물건 그럼 됩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 옛날에 제가 유통했을 때 미수 있는 제품 무조건 안 좋은 물건 했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좀 그런 게 있죠. 저희도 당장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럼요. 네. 너무 지금 얘기가 음. 딴 데로 빠져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아까 뭐 베스트 얘기했잖아요. 가까운 데 가서 맞아요. 받으면은 어차피 하실 거면 저는 근데 낙가마도 뭐 괜찮긴 하겠지만 어차피 처음 창업하시고 만약에 하실 거면은 그래도 가서 직접 보고 물건도 볼 줄 알고 배우는 게 차라리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창업을 하셨다면은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직접. 일단 처음은 그냥 받아서 쓰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여력이 좀 되신다면 직접 물건을 사러 돌아다니는 게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시세를 또 알 수도 있고. 맞아. 그래야 좋은 물건을 볼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이거를 5,000원을 붙여서 먹는 건지 네.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좋은 고기를 잡는 건지 발품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오늘 결론은 물차를 했을 때 수족관을 했을 때 물차를 내가 15마리 이상이라면 물차를 사는 게 낫다. 그리고 뭐 가까운 데는 받아서 하지만 발품은 직접 하는 게 낫다.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궁금하신 뭐 수족관 이 가격은요 좀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데 요즘에 세상이 좋아가지고 옛날에 히타봉으로 겨울에 이걸 많이 녹였거든요. 물을. 그 야외에 수족관 두시는 분들은 이거는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1인 창업이라면 무조건 수족관 자리는 실내가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고 요즘에는 봄, 가을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덥고 춥고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운 날엔 전기세 장난 아니게 들어가고요. 이게 설치를 만약에 엉뚱한 좀 내가 돈을 아끼려고 중고업체가 싼 것만 이제 찾으셨다면 뭐냐면 여름에는 이제 냉각기 때문에 그거 나는 경우가 많아요. 쇼트 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냉각기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위치를 잘못 선정하면 그 냉각기가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진짜 엄한 데서 까질 수가 있습니다. 고기 다 죽어가지고 엄한 데서 까지고 손님 못 받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치 좀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족관도 요즘에 히터봉이 안에 있어가지고 냉각기가 온수 냉수가 다 돼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꼼꼼히 따져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가격은 저희 2명이 서 있을 때 이렇게 2층으로 했을 때 그런 수족관이 한 110만 원 정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두 칸짜리. 2칸짜리, 네, 2칸짜리.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사항이 조금 높아갈수록 조금 가격은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근데 부루아까지는 좀 그 부루아가 아니고 그 여과기가 있어요. 근데 여과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 솜이랑 이게 다 해서 자기가 좀 꼼꼼한 성격이라면 그것까지는 굳이 안 다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수족관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네. 해수를 담고 이제 여러 가지 어종의 물고기를 네, 맞아요. 넣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어종마다 다 해수 온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요. 다 다른가 아니면 한 군데다 넣어도 되나 아니면 뭐 그 외적으로 횟집을 하면 꼭 회만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어패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온도가 각자. 일단은 참고를 꼭 하셔야 될 게 해물, 그러니까 해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조개, 전복, 멍게 뭐 이런 것들. 원래 조개랑 멍게, 해삼 이런 거 낙지랑도 같이 넣으면 안 돼요. 원래 정석으로.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눈다고 하셨을 때 고기랑 회류는 같이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수족관은 2개를 나누셔야 되고 그리고 그 수족관이 뭐 마찬가지로 온도 자체도 좀 다르고요. 온도는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그 서식 환경 걔네가 그러니까 이제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안 좋은 게 그러니까 물고기에 묻거나 물고기에 안 좋은 게 그 회류에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칸이 나눠졌다고 해가지고 수족관 이게 많이 착각하시는 게 이제 횟집 가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1단, 2단, 3단으로 돼 있으니까 칸수만 나눠지면 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창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똑같이 순환이 다 되는 겁니다. 돌고 도는. 네, 개별로 다 따로따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수족관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제작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제작하지 않으셨다면 무조건 온도는 동일한 온도에서 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수도 마찬가지로 순환이 그렇게 다 따로 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이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뺄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란가 그리고 이 순환을 만들 수 있는 이게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수족관에 사이클이 그냥 하나씩 돈다고 보시면 돼요. 물은 무조건 흘러야 돼요. 순환이 돼야 그래야 고인물이 원래 썩잖아요. 물이 고인물에 담그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 시스템이 무조건 되는 건데 한 수족관에는 칸이 나눠져 있던 안 나눠져 있던 무조건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물이 흐른다는 것만 생각하고 어종은 저희가 맨날 접하는 것도 국민 어종이 왜 국민 어종이냐면 온도가 똑같아요. 보관할 수 있는 온도가 광어, 우럭, 그리고 숭어, 도다리, 쥐치 이런 게 온도가 똑같고 그리고 도미, 농어, 참돔 이런 거는 온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횟집에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게 10도까지는 유지를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냉각기가 그럼 항상 돌게 돼요. 냉각기가 항상 돌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좀 힘들고 거의 웬만해서는 13도 정도를 일괄적으로 맞추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종엔 괜찮지만 이게 도미나 농어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전문용어로 이끼 난다고 해요. 이끼를 낸다고. 뭐냐면 수족관 온도에 그 생물을 맞춰놓는 거예요. 근데 맞춰놓은 그 생물이 좀 오랫동안 좀 우리가 그 관상용처럼 이렇게 키우는 용도가 아니고 보관용 용도로 하기 때문에 싱싱하게는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도미까지는 같이 놀더라도 이게 13도 놓으면 도미까지는 같이 넣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도미가 14도에서 한 17도 정도 되는데 16도를 웬만하면 넘기시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16도는 균이 좀 자라나기 좋은 환경이 돼서 비브리오균에 되게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온도는
한 13도 정도 맞추시는 게 이제 전기세도 그렇고 좀 맞추는 게 좀 편하시고, 방어는 웬만하면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방어. 근데 1인 횟집이라고 하면 방어까지는 아마 손 안 대실 거예요. 방어는 손댈 수가 없어요. 방어를 하시려면 사람들을 거의 다 아시는 게 대방어를 생각하실 텐데 1인 횟집은 대방어를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대방어 자체가 9kg, 10kg가 넘어가는데 이거를 떠가지고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대방어가 잡기가 좀 되게 좀 까다로운 품종이긴 한데, 왜냐면 피 이런 건 둘째 치고라도 고래배충이 좀 많아가지고 잡기가 좀 힘든 어종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잘못 처리하게 되면 그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나마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낙지, 문어, 멍게, 해삼 이런 거는 다 하실 텐데 그거는 이제 따로 수족관 하셔가지고 따로 하시면 되고, 이제 제철마다 전어나 이제 새우 같은 거 하실 텐데 그런 거는 조그맣게 원형 수족관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제철 그런 걸 넣으려고 해요. 전어는 같은 수족관에 넣으면 큰일 납니다. 비닐이 굉장히 많이 벗겨져, 전어가. 그래서 수족관에 놓는 것보다 뭐 조그만 어항 같은 거, 그러니까 이만한 다라이 같은 거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기포기를 따로 팔아요. 브루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단일 쓸 것만 좀 담가놓고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폐류 중에서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가리비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리비는 원래 낮은 온도에 살아요. 가장 좀 좋은 온도는 6도에서 7도 정도인데 수족관을 그렇게 놓으면 다른 생물이 맞는 게 없기 때문에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폐류 전문이 아니라면 가리비는 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좀 소비량만 생각해서 그렇게 다루시는 게 낫고, 그걸 못 맞추겠다면 가리비는 구색에서 빼시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선도면에서도 안 좋고, 회로 거의 횟집에서는 회로 거의 반 탈락해가지고 나가실 텐데 그럼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상을 하신다면 가리비는 좀 빼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새우는 한 18도 정도 맞추시면 돼요. 새우가 좀 온도가 높아요. 18도 정도. 그리고 새우는 이틀 이상 보관 힘듭니다. 빨리 죽어요. 이 정도만 하면은 뭐 수족관 온도는 어차피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물건을 사시는 곳에 가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뭐 내가 한 번이라도 발품을 팔아봤다면, 그래서 발품 파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창업을 고려할 때만 내가 어느 종을 이렇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수족관이 3개 넣을지 2개 넣을지 이거를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수족관은 만약에 무조건 2개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폐류를 같이 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폐값만 할 거다 하면 하나만 추천합니다. 이 정도로 좀 얘기는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아까 또 딴 얘기를 좀 새는 게 많아가지고 수족관 제가 청소하는 거, 뭐 가격이나 이런 거는 저희 뭐 가까운 데가 또 수족관 업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터뷰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좀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좀 마치죠. 지금 영상이 얘기를 거의 1시간 한 것 같은데 오늘 많은 부분이 좀 잘려나갈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잘려나갈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얘기 때문에 피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를 좀 바라면서 그 부분은 좀 잘 편집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